안녕하세요. 제 이번 시간 이제 전산회계 1급 실무 강의 실기죠. 그 중에 OT 그리고 첫 번째 기초정보관리에 지금 두 가지 메뉴 배웠죠. 회사 등록과 거래처 등록. 이번에는 여기 합니다.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환경 등록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 하신 분들은 사실 이 부분은 적어도 이 부분까지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한 번씩은 따라 하세요. 자, 처음 하시는 분은 물론 눈 크게 뜨고 잘 째려봐야 됩니다. 아셨죠?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합니다. 자, 세 번째 자료를 보시고 여기 위에 설명 있는 건 나중에 보세요. F2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건 나중에 보시고 적색, 빨간색 계정 과목은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도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시고 설명드릴게요. 컨트롤 F2. 자, 예제가 있습니다. 이걸 따라서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2, 3, 4쪽인가? 자, 읽어보시고. 자, 이제 계정, 다시요. 메인 화면부터 다시 보여드리면 요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을 클릭하시고 딱 왔어요. 그 상태에서 문제 자료 중에 가로 1번. 가로 1번에 보면 836번 기밀비를 판공비로 수정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문제에 836이라고 코드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다 836을 치면은 알아서 기밀비로 갑니다. 요거를 판공비로 바꾸래요. 그럼 오른쪽 여기 있죠. 여기를 클릭. 여기를 클릭. 자, 빨간색 이제 동그라미 보이시죠? 딱 옵니다. 거기다 대고 판공비 엔터. 그 다음에 경비 3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건너뛰고 엔터. 그리고 나머지 이런 얘기가 있으면 여기 특히 뭐 다른 얘기 있으면 쓰고 그런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현금 적유가 있고 아래쪽에 대체 적유가 있어요. 현금 적유 1번에다가 대표이사 기밀비가 아니라 그대로 치면 됩니다. 지우려고 하지 말고. 지울 때는 물론 스페이스바 누르는 거 알려드렸죠? ESC. 스페이스바? ESC? 보이시죠?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치면 그냥 지워져요. 근데 여기다 어쨌든 지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냅다 칩니다. 대표이사 판공비 있는 대로 지급 엔터 2번. 2번은 임원 판공비 지급 엔터. 3번은 문제 없죠. 없으면 그냥 냅둬도 되는데 그냥 지워버릴까요? 스페이스바 엔터. 그럼 지워졌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836이었나? 836을 딱 치니까 또 생겼어. 냅두세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를 삭제, 이거 F5번 삭제를 눌러 삭제할 수 없대. 아니 지워도 또 생겨. 이게 무슨 좀비요? 아니 또 나갔다 들어오면 또 생겨.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넘어가고 아니면 여기다 점 하나 이렇게 찍어 놓으면 나중에 나갔다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일걸요? 836을 딱 쳐볼까? 그죠? 점이 보이죠?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요거 문제에서 요구한 거 있으면 요거 두 개만 채점하지 요건 채점 안 합니다.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시 부활한다고 놀라지 마시고 에이씨 냅두세요. 그냥 냅두고 다른 적요 있으면 쓰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든 말든 냅두시고 그 다음 대체 적요. 이건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건 현금이 아닌 다른 거랍니다. 자 1번 1 치고 엔터. 그리고 대표이사 판공비 당좌수 뭔지 몰라도 따라 적어요. 그냥 당좌수표 발행 지급. 두 번째는 임원 판공비 당좌수표 발행 지급 이런 식으로 급 이렇게 치고 엔터까지 치면 자동 저장됩니다. 자, 두 번째 275. 두 번째 문제 보니까 275번 275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에 포인트 충당 문제 등록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 숫자 있는 코드 있죠. 숫자 있는 부분 아무데나 클릭한 상태에서 275 치면은 275번으로 넘어갑니다. 재밌죠? 103 찍어봐요. 103 찍으면 103으로 올라가요. 맨 위에 부분이죠. 현금, 당조예금, 보통예금. 저기 예를 들어서 회계이급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 거예요. 다시 275, 딱 치면 275로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등록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입력이 안 돼요. 입력이 되긴 되려고 하네. 안 돼. 여기다 해야 돼. 오른쪽 여기다 대고 뭐랬죠? 포인트 뭔지 몰라도 돼.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포인트 충당 부채 엔터. 그리고 대체 적율에 다른 건 없죠. 성격은 2번 일반. 2번 일반 숫자로 2 눌러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로 2 클릭해도 됩니다. 3 쳐졌네. 2 일반. 그리고 현금 적요 아니구나. 대체 적요네. 대체 적요에다가 1번 그래 놓고 포인트 상품 뭔지 몰라도 돼요. 포인트 상품 교환 제공 있는 대로 치기만 하면 돼요. 다 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여기 복리후생비라고 돼 있고 판관비라고 돼 있잖아요. 복리후생비, 판관비. 복리후생비, 판관비. 뭐요?
어쨌든 개정 과목 적용상의 대체적에 추가 등록하시오. 근데 지금까지는 836이다. 여기 코드 번호가 836이다. 275다 써있는데 여기는 번호가 없고 판관비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회계 2급 하신 분도 요건 설명드려야 돼. 한 번은 들어야 되니까. 회계 1급으로 바로 하신 분은 눈 크게 뜨고 진하게 여러 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회계 2급 하신 분들은 다 아는 거지만 요건 설명이 안 된 거죠. 요거는 제가 그래서 필기를 해드리면 자 앞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 메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책이 안 해드렸나? 밑에 여백이 있죠. 어쨌든 여기다 메모하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왜 회계원리 배웠으니까 비용 배웠잖아요. 원래 실기도 이론이 끝나고 나서 듣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아니면 적어도 기초회계원리 다 띄고 나서 실기를 들으세요. 원래는 이론 다 듣고 듣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럼 지루하니까 제가 그 카페에다가 학습 플랜 올려드렸잖아요. 거기 보시면 한 일주일간은 이론만 하고 그 다음 이론 실기 같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안내해드린 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어쨌든 자 회계원리 비용 돈 나갔을 때 중요한 거 메모하세요. 이제 두 가지를 메모하셔야 돼요. 비용이라고 메모하시고 여기다가 두 가지 하나는 위에다 쓰세요. 공장이라고 쓰세요. 공장 가로 열고 제조 공장 제품 제조하는 거 제조부 가로 닫고 그리고 화살표하고 500번대. 자 500번대와 800번대를 구분해야 돼요. 500번대. 자 밑에다 쓰세요. 이제 본사 가로 열고 영업부 가로 닫고. 근데 영업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영업부, 뭐 경리부, 사무부, 뭐 회계부 등등. 중요한 건 공장이 아닌 회계 2급 할 때는 상기업이지만 회계 1급부터는 제조업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인지 본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자 본사에다는 옆에 화살표 해놓고 800번대라고 쓰세요. 자 500번대와 800번대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판관비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800번대야. 그럼 여기다가 판이라고 쓰세요. 판. 500번대는 가로 열고 그 나중에 우리 이제 문제 풀다가 답안지 같은 거 보시면 어디에는 가로 열고 제라고 써 있고 어디에는 가로 열고 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제라고 써 있는 건 500번대, 판이라고 써 있는 건 800번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자 어쨌든 500번대와 800번대를 꼭 메모해 두시고 비용이 두 가지입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인지 본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인지 꼭 구분하셔야 되고 자 이제 다시 여기로 왔을 때 코드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 판관비라고 돼 있으니까 왼쪽에 계정체계를 보시면 쭉 내려가다가 아래쪽에 보면 판매관리비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 딱 하신 다음에 여기 복리후생비잖아요. 회계 2급 배운 사람은 이미 811 딱 하고 있어. 근데 모른다고 치고 여기서 복리후생비를 찾는겨. 막 찾다 보니까 여기 있긴 있어요. 이래도 되고 아니면 다시 아까 당좌자산 눌러볼게요. 몰랐다고 쳐요. 그냥 이 상태에서 항상 우리 프로그램에 불러오기는 F2번이었잖아요. F2 누르고 기다려봐요. 그럼 뭐라고 뜨다가 뭐가 뜨죠? 여기다 복리라고 쳐봐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은 500번대로 나와. 500번대는 공장 겁니다. 엔터. 그랬더니 600번대야. 800번대 나올 때까지 엔터. 이렇게 어렵게 와야 돼. 그럼 드디어 811번 복리후생비 나왔어요. 그럼 ESC에서 여기서 이제 작업하면 돼요. 이렇게 어렵게 찾아야 돼. 811을. 코드를 모르면 다시 일로 와서 처음으로 가서 몰랐다고 치고 당좌자산 클릭할게요. 당좌자산 클릭해서 처음으로 왔어. 복리후생비 찾는 방법 또 한 가지. F2번 누르고 기다려요. 뭐라고 써있다가 없어지죠. 아까 해봤죠? 다시 ESC. 이번에는 컨트롤 F2. 컨트롤과 F2를 같이 눌러요. 컨트롤 F2를 같이 누르면, 컨트롤 F구나. 죄송해요. 컨트롤 F를 딱 누르면 이렇게 뜨고 여기다가 복리라고 치면 아까처럼 나옵니다. 엔터. 몇 번 친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근데 다시 돌아올게요. 자, 마지막. 제일 좋은 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아니 회계 2급 하신 분은 제가 아마 귀따 갑도록 얘기했지만 자주 쓰는 코드, 자주 쓰는 계정 과목은 코드를 외워라 그랬죠. 자주 쓰는 계정 과목 코드는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번호 있는 곳 아무데나 안 눌려지네. 오류가 났나 본데 닫았다 다시 열을게요. 가끔 오류 나요.
다시 열어서 아무데나 대고 811 바로 찍어. 811 찍으면 바로 갑니다. 자주 쓰는 건 외워버리면 돼. 근데 자주 쓰는 게 몇 개 안 돼요.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따라 해봐요. 그래서 이걸 외우는 사람은 이미 811 쳤고, 모르는 사람은 아까처럼 여기 판매 관리비를 클릭하고 찾고 하거나, 아니면 코드 여기다 대고 F2번 누른 다음에 또는 컨트롤 F 누른 다음에 복리라고 치고 엔터 치거나. 어떻게 보여요? 811 딱 치는 사람과 F2번 눌러서 복리후생비 찾아가지고 엔터 이렇게 입력하는 사람하고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처음 하는 사람 분명히 다르죠.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쨌든 됐어요. 자, 811까지 왔어. 일단 뭐 하랬지? 아, 대체적요 7번. 갑자기 7번이래. 아니 7번 하라는 대로요. 7번. 아, 4자를 치네. 7. 그리고 뭐라고 치죠? 아, 임직원 등 피복비 미지급 치고 끝. 엔터까지 치면 줄 바뀌면 자동 저장 끝이에요. 됐죠? 이 코드 안 나와 있을 때 찾는 방법. 제일 좋은 건 그냥 아무데나 대고 F2번 또는 컨트롤 F 누르는 거예요. F2 또는 컨트롤 F 눌러서 만약에 여기다 대고 예를 들어서 보통 예금 찾고자 해. 그럼 보통 아는 사람은 이미 103 떠올랐을 거야. 모르는 사람은 보통 치고 엔터. 두 글자만 쳐도 돼요. 보통 치고 엔터 쳤더니 보통 예금으로 왔죠. 어이구. 왜 ESC가 눌려졌어? 보통 예금으로 왔어요. 다시 F2번 또는 컨트롤 F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여비교통비 가볼까? 여비. 그리고 엔터. 그러면은 500번대부터 나왔죠. 내가 찾고자 하는 건 800번대야. 그럼 계속 엔터 막 이렇게 쳐야 돼. 깝깝하지요. 물론 여비교통비까지 외우라고는 안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자주 쓰는 건 외워라. 그리고 외울 거예요. 50개, 100개 외우라는 게 아니라 많아야 10개입니다. 많아야 나중에 또 제가 정리해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10개만 외우셔도 돼요. 회계 2급 하신 분은 귀에 딱지 앉았을 거야. 귀에 피 났을 거야 아마. 근데 회계 2급 안 하신 분은 이제 앞으로 제가 수업하면서 자주 쓰는 거 몇 가지 정리해 드리면 웬만하면 외우세요. 맘만 먹으면 5분 안에 10개 다 외웁니다. 5분 안에 다 외우는데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 그냥 칩니다. 그냥 쳐도 돼요. 그냥 쳐도 입력돼. 편해요. 네, 편한데 이왕이면 암기하시는 게 좋다. 자, 마지막 다시 와서 이번에는 전도금 138번 어쩌고저쩌고 하시려고 그랬죠. 근데 138번이라고 숫자가 나오잖아요. 코드가. 그럼 이 번호 있는데 아무데나 이 코드 번호 있는데 아무데나 찍고 문제에 써 있는 138 딱 치면 갑니다. 전도금으로 왔죠. 근데 이걸 뭘로 바꾸래요? 소액현금으로 바꾸래. 그 오른쪽 클릭하고 바꿀랬더니 어머나 안 되네. 안 되죠. 이씨 왜 안 되지? 아, 고장 난 거 아니야. 근데 다시 잘 보세요. 여기서 밑에 검은색 부분 아무데나 클릭을 딱 해요. 그럼 여기 전도금이 빨간색인 게나 보이죠? 다시 이렇게 클릭하면 안 보여. 몰라. 근데 밑에 내려와 보면 전도금이 빨간색이야. 근데 다시 돌아와 보면 빨간색이 막 몇 개가 쭉 있어요. 이렇게. 이거 뭔 소리냐면 웬만하면 손대지 마. 그리고 째려보고 있는 게요. 웬만하면 손대지 말고 그냥 냅둬. 이건 전국 어디 가나 대한민국 어느 기업이나 보통 이런 과목을 쓰는 일종의 표준어니까 이건 굳이 손대지 말고 그냥 쓰라 이거죠. 웬만하면 그냥 써라. 근데 고치랬잖아요. 다시 와. 몇 번이었지? 138이었죠. 다시 와서 고치랬더니 클릭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이럴 때 여기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요거 적색 빨간색 계정 과목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건 컨트롤 F2를 같이 눌러서 수정해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다 대고 그냥은 여기 클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컨트롤 F2를 같이 눌러요. 그럼 클릭이 됩니다. 고쳐요. 소액현금. 엔터. 그리고 이 밑에 아무데나 나와봐요. 그럼 소액현금으로 빨간색 바뀌었죠.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해보면 클릭이 안 됩니다. 한 번 고친 빨간색으로 된 건 그냥은 못 고치게 돼 있어요. 고치고 싶으면 굳이 고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F2. 근데 시험에 아직 전산 쪽에는 컨트롤 F2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검은색은 아무 때나 언제나 오른쪽에 클릭해서 입력하면 끝납니다. 만약에 128번에 내 이름을 치고 싶다. 김대차. 그럼 입력하면 되죠. 김대차로 바뀌었죠? 이렇게 하면 돼요. 연습하면 돼요. 연습이야 막 하면 되지. 자, 이래가지고 계정 과목 등록하는 거 설명드렸죠. 왼쪽에 만약에 유동부채, 이거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매출, 그리고 여기 판관비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코드 번호 쳐서 하는 방법이 있고 F2번이나 컨트롤 F 눌러서 계정 과목을
두 글자 이상만 눌러도 돼요. 한 글자 눌러도 나올 때도 있는데 보통 두 글자 치고 검색하면은 쭉 되긴 됩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익숙해져야 되니까 처음 배운 사람 반드시 한 두세 번 연습하시고 강의 돌려가면서 자꾸 들으시고 연습하시고 회계 2급 하신 분들은 뭐 할 게 없죠. 여기 할 게 거의 없어요. 요거 500번대야 800번대. 공장에서 발생하는 건 500번대, 본사, 영업부,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건 800번대, 500번대와 800번대. 만약에 511번인데 811번으로 입력했다. 틀린 겁니다. 아셨죠? 500번대와 800번대는 아예 다른 거예요. 예를 똑같은 복리후생비라도 복리후생비는 맞는데 511, 811 잘못 썼어. 그럼 틀린 거예요. 컴퓨터는 코드만 인식합니다. 컴퓨터 우리 눈에는 복리후생비 글자도 보이지만 컴퓨터는 코드만. 500번대를 800번대로 적었다? 당연히 틀린 겁니다. 라고 회계 2급 배운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처음 하는 사람 그만큼 더 열심히 들어야 돼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뭐 교재 설명 있는 건 지금 말로 다 했으니까 뭐 보실 필요 없고 다음이 뭐더라? 이거 환경 등록 요건데 환경 등록 어쩌고 저쩌고 막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코드 번호 3300으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기본 메뉴를 연습하고 있는 거고 요 부분입니다. 기초 정보의 마지막 환경 등록. 사실은 우리 시험 볼 때는 이 환경 등록을 건드려야 될 때는 사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있을 때가 없습니다. 근데 메뉴가 이런 게 있다 그냥 보는 정도.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하면 돼요. 특히 세무 2급 가면 이거 건들 때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회계 2급, 회계 1급 우리 4가지 급수 중에 2단계예요. 1단계부터 순서대로 오신 분들은 이거 뭐 어렵지 않을 거고 안 하시고 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처음에는 낯설겠죠? 빨리 숙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무로 넘어가면 여기 필요한 게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지금 당장 꼭 몰라도 돼요. 자, 여기 나머지 필요 없고 여기 분계 유형 요게 중요한데 요게 중요해요. 요게 나중에 아직 우리 안 했어요. 메인 매출 전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회계 2급 배우신 분도 이것도 한 번은 들어야 돼. 한 번은 들어야 돼. 한 번도 안 보고 지나가면 안 돼요. 한 번은 꼭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매출, 이 분계 유형이 뭐냐면 이 메인 화면에 보면 이 메인 매출 전표라는 게 있어요. 이건 회계 2급이 없는 거예요. 여기 딱 들어갔을 때 이거 뭔지 몰라요. 나중에 배워요. 조만간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01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만약에 01일 적는데 이 유형 뭐 이런 거 적을 때 뭔지도 몰라요. 아직.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뭔지 몰라도 돼. 그냥 과세 매출이었다고 치고 이거 그냥 보세요. 그냥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쳐. 아이고. 너무 건넜던데. 이렇게 했다고 쳐. 그럼 밑에 보면은 여기 상품 매출이라고 자동으로 입력돼요. 분계로 입력을 안 했는데 밑에 여기 제가 현금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2번 외상을 좀 뭔지 나중에 배워요. 여기 보니까 외상매출금,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부가세 뭔지는 모르겠으나 상품 매출 이게 입력이 돼 있죠. 자동으로 되죠. 요거 이런 거를 요거 환경 설정해 보면 여기 상품 매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상품 매출로 자동으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여기를 상품 매출이 아니라 회계 1급부터는 제조업을 전제로 한다 라고 방금 전에 했었죠.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제품 매출로 바꿔. 제품 매출 코드 아는 사람은 40띵 치면 되는데 모르니까 F2번 누르고 제품 누르고 몇 가지 눌러보면 404번입니다. 그럼 404로 바꿨죠. 바꾼 상태에서 다시 이번에는 여기다가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서 다시 여기다가 매출과세 똑같이 해볼게요. 이번에는 뭐 100만 원 똑같이 해보고 이번에도 외상 똑같이 해볼게요. 그랬더니 어머나 열어놓고 했네. 에이 닫아야지. 닫았다가 다시 열어볼게요. 근데 열고 하면 잘 안 바뀌어요. 다시 열어볼게요. 다시 열어서 01월 아까 01일이었죠. 그래놓고 이 제품 여기에 보면은 이제 분계가 나오는데 이거 다시 입력할게요. 이번에는 다시 참말로 이번에는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2번 해볼게요. 그럼 어때요 여기? 제품 매출로 바뀌어 있죠. 이거 제품 매출로 바뀌어 있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실 나중에 시험 보러 가면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 환경 등록이죠. 지금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 바꿀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상품 매출을 제품 매출로 바꿔라. 그럼 F2번 눌러서 제품 매출로 바꾸면 돼요. 매출 채권도 외상 매출금이냐. 만약에 문제에서 미수금으로 바꿔라 그러면 여기다 미수금 120번으로 120번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아니면 108 냅두면 돼요. 건들지 않아도 돼요.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 2급에서는 상품을 사다가 파는 거니까 상품이지만 회계 1급부터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상품을 사다가 파는 게 아니라 원재료를 사다가 제품으로 만들어 팔아요.
제품으로 만들어 파니까 제품 매출인 거고 사올 때는 원재료니까 상품을 원재료 153으로 바꿔줍니다. 물론 외로선 모른다. F2번 눌러서 원재 이렇게 치면 원재료가 나와요. 한 글자만 쳐도 불러오긴 하는데 너무 많아 보이니까 적어도 두 글자 정도 치면 됩니다. 물론 세 글자를 쳐도 되긴 돼요. 어쨌든 매입을 원재료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보통 회계 1급 시험에는 기본 세팅이 제품 매출과 원재료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 매입 매출 전표 다시 열어보면 1월 1일 날 이번에는 여기다가 어쨌든 넘어가서 여기다가 금액을 대충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해보면 원재료가 뜨는 거 보이죠? 이렇게 자동으로 뜨는 겁니다. 어쨌든 이건 제가 연습한 거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보여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갔니? 요거 하고 있죠? 그리고 가끔 요거 신용카드 매출 채권 요건데 이것도 보통 시험에는 그냥 미수금 미지금 세팅돼 있고 건들 필요 없어요. 근데 간혹가다 이럴 수 있어요. 회계 2급 배우신 분 아시죠? 만약에 카드로 매출했어. 그러면 이 돈이 카드사로부터 들어오잖아요. 상품은 종합상점에 팔았는데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한테 돈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카드사한테 받을 돈이니까 미수금이다. 그럼 미수금 쓰면 되고요. 근데 아니야. 이거 상품 팔고 제품 파는 거니까 이거는 외상매출금이 맞아. 그래서 문제에서 신용카드 매출 채권도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시오. 이런 말이 있어. 그럼 여기다가 외상매출금으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라면 바꿔주면 돼요. 근데 아무 말도 없으면 냅두면 돼요. 어쨌든 외상매출금으로 바꿔서 입력하거나 아니면 아까 미수금이었죠. 미수금. 여기도 마찬가지. 신용카드로 원재료 사왔을 때, 원재료 사면서 카드 결제했을 때, 그럼 제가 돈을 줘야 되는 건 이 거래처로 주는 게 아니라 카드사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미지급금이라고 쓰는 게 보통 우리 전산회계 시험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신용카드 매입 채무를 외상매입금으로 변경하시오. 그럼 이거를 외상매입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아는 사람은 251 딱 치면 되고 모르면 F2번 누르고 외상, F2번 누르고 외상 친 다음에 외상 매입금을 찾아서 입력해야 돼. 251 치는 거랑 F2번 눌러서 외상 쳐서 입력. 어때요? 다르죠?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점점해서 연봉 1, 2천만 원 차이 나요. 진짜로. 어쨌든 특별한 말 없으면 그냥 냅두면 됩니다. 보통은 냅두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여기인데 여기 부가세. 이게 중요한데 나중에 조금 전에 제가 회계 2급 배운 사람은 일반 전표는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회계 2급에서 안 배운 이 매입 매출 전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부가가치세랑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소한의 부가세 이론을 조금 배운 다음에 듣는 게 좋아요. 원래 가급적이면 이론을 다 듣고 듣는 게 제일 좋은데 이론을 다 하고 하려면 지루하니까 이론과 실무를 같이 해도 되긴 됩니다. 어쨌든 이 매입 매출 전표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제가 01, 01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유형을 딱 커서가 갔을 때 아래쪽에 뭐 뭔가 많이 써 있잖아요. 왜 이게 안 잡히지? 이 아래쪽에 매출 쪽에 과세, 영세 어쩌고 저쩌고 써 있고 매입 쪽에 뭐 써 있고 한데 이거 설명은 나중에 드려요. 근데 이거 할 때 다시 여기를 보시면 먼저 카과 현결하는 게 있어요. 뭔지 몰라도 돼요. 여기 옆에 눌러보면 마우스 어디 갔니? 여기 눌러보면 전체 미포함, 전체 포함, 매출만 포함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설정을 해놓는데 웬만하면 전체 포함으로 그냥 아만 있으면 돼요. 그냥. 그리고 또 여기 건별 여기도 포함이냐 미포함이냐 포함이냐 미포함이 이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어쨌든 포함으로 그냥 냅두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공급가의 부가세 미포함 이것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냅두면 돼요. 그냥 결국은 건들 필요 없어요. 다만 나중에 여러분 실무하다가 또는 문제에서 변경을 요한다 그러면 여기서 바꿔주면 돼요. 어쨌든 보통은 카과 현과 건별 뭔지는 모르겠죠. 중국말 하는 것처럼 들리지요. 좀 기다리세요. 좀만 기다리시면 나와요. 어쨌든 보통은 전체 포함이나 포함으로 그냥 냅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여기도 중요한데 나중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몇 가지가 써 있잖아요. 이거 포함으로 되어 포함이네. 전체 포함인데. 어이씨. 전체 포함으로 메뉴가 바뀌었어요. 전체 포함으로 바꿔주세요. 전체 포함. 바꿔서 나갈지도 몰라요. 전체 포함. 그리고 이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이 부분 지금 과세 유형인데, 그게, 넌 닫고. 자, 여기 다시 오면 돼. 이 부분이에요. 여기 6번. 불공. 이 불공이 뭔지 아직 안 배웠죠. 여기서 F2번 누르거나 말풍선 클릭하면, 여기 사업무관, 승용차, 접대, 어쩌고저쩌고 나와. 이게 뭐유? 안 배운 사람 모르죠?
이거는 회계 2급 배웠어도 모르는 거예요. 1급에서만 배우는 거, 새로 배우는 거예요. 요것도 역시 부가가치세 이론을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은데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럼 기다리세요. 모르는 거 승질내지 마세요. 그럼 넘어가요. 어쨌든 요거를 만약에 여러분 나중에 실무에 딱 갔는데 우리 회사는 접대 관련 비용이 많이 발생해. 그럼 이걸 미리 선택하면 돼. 이렇게 미리 딱 해놓으면 편리한 점이 생겨요. 뭐가 편리한지는 모르겠으나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접대 관련은 별로 없는데 승용차 관련된 지출이 많이 발생해. 자주 발생해. 그러면 승용차 이걸 미리 세팅해 놓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그 나중에 봅시다. 영세율도 눌러보면은 겁나 많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중에 1번 아니면 3번 딱 두 개입니다. 1번 아니면 3번 딱 두 개밖에 없는데 우리 회사는 영세율이야. 그럼 3번을 딱 해놓으면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편한 점이 있어요. 뭐가 편한지 나중에. 그리고 다른 건 필요 없고 쭉 가다가 15번 여기 의제류. 이 부분은 세무이익을 가서 하시면 돼요.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등록은 웬만하면 시험에서는 여기 아무것도 건들 필요 없이 그냥 나와서 원래 메인 하면 여기에서 그냥 여기 건들 필요 없이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및 정기 등록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한두 개는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 안 했지만 이 부분에서 반드시 하나는 나옵니다. 그래서 회계 1급에서는 이 부분 요 메뉴 3개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등록 그리고 여기 정기분재무제표 합쳐서 10점 합쳐서 10점 그리고 회계 2급 할 때는 기초정보관리하고 이 정기분재무제표 합쳐서 18점 몇 점이요? 18점 회계 2급 하신 분은 아시죠? 근데 1급에서는 합쳐서 10점입니다. 근데 어쨌든 회계 2급 하고 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대부분 이해가 되지만 안 배운 것도 간혹 나오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은 들으셔야 되고 처음 들었다. 그러면 자세히 열심히 천천히 들으시고 자 이제 요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됐죠? 요거는 이제 끊었다 갈게요. 그래서 정기분재무제표 하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특히 처음 배우신 분은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등록을 연습 지웠다 새로 입력해도 되니까 그렇다고 3번, 4번 하지 마세요. 한 번 하고 나중에 끝까지 가세요. 일단 끝까지 갔다 다시 오면 돼요. 자, 이래서 일단 기초정보관리, 이 동네죠 지금. 기초정보관리 쪽에 메뉴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기분 재무제표로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